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아이돌 전성시대, 그리고 그들을 더욱 빛나게 하는 팬들. 스타와 팬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관계인데요. 사랑해주신 팬들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스타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팬들이 등장. 그 논란의 중심에 사생팬이 서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팬들, 다른 팬들 막 잡아서 돈 뜯고 때리고 사생 뛰는 사람들이요. 사생녀라고 있어요. 사생팬이란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의 사생활을 쫓는 팬들을 말하는데요. 최근 그룹 JYJ의 욕설 음성이 유출되면서 사생팬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JYJ 멤버 박유천 씨가 사생팬에게 따기를 맞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사생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모든 걸 좋아하는 팬이다라고 그런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무서웠었어요. 그렇다면 사생팬과 일반 팬,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나대죠. 그리고 눈을 많이 굴려요. 깔 상대를 찾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심심한가 봐요. 그냥 눈을 굴리다가 찾으면은 걔를 까요. 사생은 걔네 보기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스타의 집이나 기획사에서의 노숙도 마다하지 않는 사생팬.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가는데도 화장실 바로 문 앞까지 오시고 창문 그 철창에 이렇게 매달리는 분들이 도를 넘는 그들의 만행에 스타가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사생팬들의 행동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걔네 집 앞에 생리대도 갖다 놓고 그런데요. 걔네 자면 문 따고 들어가고 속옷 훔쳐 나오고 공항 지나가는데 가방에 자기 속옷 넣고 그런데. 스타들을 향한 팬들의 비뚤어진 사랑, 그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개인적인 일인데도 너무 이슈화하니까 그거로 인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기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는 지켜줘야죠. 사생팬들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 아이돌 그룹의 숙소로 향한 제작진. 숙소 앞에는 이미 많은 사생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팬들 되게 많이 오나요? 작을 때는 4명에서 5명, 많을 때는 뭐 20명 정도. 뭐, 근데 지하에 가끔씩 좀 뭐 장난삼아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알아서 쫓아내죠. 사생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가가 봤는데요. 제작진의 등장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뿔뿔이 흩어진 사생팬들.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생팬 논란의 음지로 숨어버린 그들.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사생팬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사생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솔직히 생긴 게 얼마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 팬, 사생팬을 어느 순간부터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슈화가 돼서 그게 오히려 더 놀랐다고 해야 되나요? 열혈 팬을 넘어서 스토커로 보내버린 그들의 팬 문화. 자신들의 생활도 포기한 채 스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사생팬들. 그들은 왜 스타의 사생활에 집착하는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 공연장 가면은 수천 명, 수만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근데 사생팬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나를 알아요. 오빠 저 누군데요? 저번에도 뵀는데. 오빠 저 누구예요?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왔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생팬 입장에서는 그게 기쁜 거예요. 스타들의 공식 스케줄을 넘어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모두 알고 있는 사생팬들. 그들의 정보 수집 방법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수를 좋아해요. 그 가수랑 되게 친한 연예인이 있어요. 그럼 친한 연예인의 SNS를 보는 거죠. 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다, 뭐 먹고 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위치가 나오잖아요. 대략적으로. SNS를 보고 정보를 보는 거고요. 사생팬 중에서 20대 애들의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취직을 해요. 통신사에 한 명, 카드사에 한 명, 인터넷 무슨 회사에 한 명. 취직해서 정보를 빼는 애들도 있고. 일거수일투족은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밤새면 되는 거잖아요. 숙소 침입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 복제까지 단순히 스타가 좋아서 보고 싶다는 말로는 이해 못할 행동들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문을 안 잠그는 분들이 많아요. 깜빡하고 문을 안 잠그고 나가면요. 급하게 나가면.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다른 주민 들어갈 때 딸인 척 들어가거나 아들인 척 들어가거나 그게 가장 많아요. 한편 사생팬 활동을 하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돈은 또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말하면은 중고생 애들? 한 달에 용돈 받으면은 자기 쓸 돈까지 하면은 다닐 돈은 없잖아요. 사생 활동을 하기 위해 나이 어린 팬들의 원조 교제까지 나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팬질을 하다 보면은 리더는 생겨요. 돈 많은 애. 근데 그 돈 많은 애가 항상 돈이 많을 수 없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또 원조 교제하는 애들 있었어요. 확실히 하는데 보통 뭐 인터넷 같은 데에서 사람 찾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왜냐면은 하루 데이로 택시를 잡아서 타면은 40만 원 정도 들 때도 있거든요. 많이 들면 80만 원 들어요. 80만 원까지 받는 택시 기사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60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20은 몸으로 때워야죠. 충격적인 사생 문화에 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있으니 바로 사생택시. 사생택시는 스타들을 쫓기 위해 비싼 돈을 내고 이용하는 택시로 위험천만한 질주 레이스를 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얘네 지금 여기 없잖아. 콜밴 아는 애들은, 콜밴 부르는 애들은 지금 집안값에서 따라갔다 오고. 걔는 계속 딱 붙어 있으니까 모를 수가 없어. 실제로 여러 사생팬들이 택시를 대절해 스타의 뒤를 쫓고 있었는데요. 미리 연락을 취한 사생택시에 자연스럽게 탑승한 사생팬들. 그들을 태운 택시는 방송국을 빠져나가는 스타의 행적을 그대로 추격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들도 택시에서 내려 자신의 존재를 알렸는데요. 음악 방송이 있는 날, 방송국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생택시를 보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생택시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보기 위해서 제 자신이 직접 타보기로 했습니다. 사생택시 예약 후 운전기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까 번호 받은 학생인데요. 부산에 40분까지 만나요. 40분까지 아까 그 자리로 와? 네. 그러면 요거만 카드로 얘기했어요? 네, 돼요? 카드로 얘기했고, 이거는 요거 얼마인지 알아? 네. 서울에서만 이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네. 요거 얼마 줄 거냐고. 우리가 받는 금액이 있어. 얼마 받는데요? 서울에서만 움직이면 25만 원 받는 거야. 이런 사생팬들의 잘못된 행동은 스타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일반 팬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기본이었는데요. 복권 드려요, 일반 팬들은 사생팬을. 네가 뭔데 어디서 나 지금 나대냐? 하면서 손도 올라가고, 뭐 뺨 맞는 애들도 있고, 바로 차이는 애들도 있고. 일반 팬들이 사생팬한테 시키면 공연을 못 다녀요. 사생팬들은 스타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해외 팬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해외에서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많거든요. 거기 붙었고 가만히 있으면 맨 앞자리를 들어가거나 완전 사이드 자리를 줘요. 그리고 뭐 택시 타면서 내가 길 안내할 때 내가 한국말 다 해줄게. 대신에 니네가 돈 내. 밥값도 니네가 내. 하면은 외국 애들은 솔직히 말하면 땡큐 아닌가요? 취재 중 해외 팬의 돈을 악용하는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해외 팬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스타와 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하지만 서로를 힘들게 하는 난폭한 로맨스는 안 되겠죠? 스타들은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지만 나의 갈등이나 심리적 불만족을 해소할 만한 다른 건전한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스타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해질 대한민국 팬덤 문화를 기대합니다.